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설명할 송준입니다. 일단은 부정적분은 일단 미적 1에서 배우셨을 텐데요. 일단 대충 설명을 부정적분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라지 fx가 있는데 그거를 미분했을 때 fx가 될 때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라지 fx는 이 스몰 fx에 대해서 부정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 여기 이 파트에는 부정적분이 세 가지 이게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x의 n승에 대해서 xn 제곱에 대해서 부정적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1 xn n 플러스 1 제곱을 미분을 하게 되면 x의 n 제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x의 n 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 제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n이 마이너스 1이란 것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인데요.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은 x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ln 절대값 x를 미분을 하게 되면 x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x분의 1을 적분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저기 어디 갔어? 네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부정적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듯이 적분 상수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네. 다시 여기 n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대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x의 마이너스 1제곱 같은 경우에는 x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x의 절대값 x를 미분을 하게 되면 x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따라서 x분의 1을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ln 절대값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sin x를 미분을 하게 되면 코사인 x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코사인 x를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sin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x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인 x를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 x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제곱 x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시컨트 제곱 x를 적분을 하게 되면 탄젠트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오게 된다. 코탄젠트 x를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코시컨트 제곱 x를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플러스 적분상수 c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게 됩니다. 시컨트 x를 적분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코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를 적분을 하게 되면 시컨트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시컨트 x를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곱하기 코탄젠트 x입니다. 따라서 코시컨트 x 곱하기 코탄젠트 x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수함수의 구성부분을 내서 할 건데요. 다들 앞서 배웠다시피 2의 x제곱을 미분을 하게 되면 2의 x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2의 x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앞에 그냥 원래 적분했던 그대로 2의 x는 x의 제곱 플러스 적분함수 c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a의 x제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a는 여기에서 그냥 실수 그냥 a의 x제곱을 미분을 하게 되면 a의 x제곱 곱하기 ln a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의 x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 ln a분의 a의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오게 됩니다. a가 0보다 큰데 A가 1보다 클. 죄송합니다. 여기서 a의 조건이 있는데 A는 1 가능하냐? a는 0보다 커야 되고 네? 맞아. a는 또 1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 외웠어? 왜? 왜 이렇게 나오고? 그 앞에 적분에 왜냐면 a가 마이너스 값을 내겨주면 a x의 제곱이 이게 양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야? 양수가 아니 값이 나오지 x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X값이 안 나오냐? 정의되지 않는. 치환 적분법에 대해 설명할 유동환입니다. 치환 적분법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한 변수를 다른 변수로 치환하여 적분하는 방법인데 먼저 들어가기 앞서 이런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hx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어떤 함수가 나오죠? H 프라임 맞아요. 그 함수가 나오죠. 여기서 엄청난 적분의 꿀팁이 나오는데 적분을 할 때는 어떤 걸 미분해야 이게 나올까만 생각하면은 아주 쉽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f 프라임 gx g 프라임 x를 x에 대하여 적분해서 이 부정 적분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건 쉽죠. 여기 답이 써 있어요. f g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gx를 t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은 g 프라임 x는 dx분의 dt가 나오죠. 이때 dx를 여기서 좌변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g 프라임 x는 곱하기 gx는 dt가 되죠. 근데 이거는 여기 있어요. 아까 그리고 gx를 t라고 생각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ft dt가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지금 그럼 한 예로 뭐 2x-1 세제곱의 dx
dx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는 모두 전개를 해서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 제곱 이런 공식으로 모두 적분했어야 되는데 시한적분을 배운 우리는 이 x 마이너스 1을 그냥 t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2는 dx분의 dt, 즉 dx는 2분의 1 dt가 되는 거고, 이 함수는 2분의 1 t 세제곱 dt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적분해주면 8분의 1 t 4제곱 플러스 c가 나오죠. 그다음에 t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t 자리에 다시 이걸 대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8분의 1 2x 마이너스 1 4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이렇게 전개를 해서 귀찮아질 거를 이렇게 간결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시한 적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송우준 학생의 발표처럼 되니까 저는 다른 걸 이걸 준비해왔어요. 이거는 알고 있으면은 시간을 한 많아야 5초 정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그냥 적분을 때리고 이 송비분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을 해보자면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데, ax 더하기 b를 t로 두고 이거 똑같이 양변을 미분해서 a는 dx분의 dt가 되겠죠? 그럼 dx는 a분의 1 dt가 되므로 모든 dx 자리에 a분의 1 dt를 넣어주고 이 ax 더하기 b를 t로 바꿔주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란 따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fx를 그냥 t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여태껏 이거 t를 놔두면 뭘 했죠? 미분을 때렸죠. 이거 미분을 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dx분의 dt가 되겠죠. 여기서 dx를 좌변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 f'x dx는 dt가 되겠죠. 근데 이 꼴은 어디서 봤죠? 맞아요. 여기서 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fx는 이게 t였죠. 그러면 이거는 t분의 1 dt랑 dt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꼴은 또 저희가 봤어요. t 자리 x만 넣어주면은 ln 절대값 x 더하기 c로 적분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ln 절대값 t 더하기 c로 적분된 함수겠죠. 다음에 여기에 t 자리에 fx를 넣어주면 이것의 적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런 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ax 더하기 b를 c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양변을 미분해주면 이런 꼴이 나오게 되고, 그럼 dx는 a분의 1 dt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dx 자리에 a분의 1 dt를 넣어주고 ax 더하기 b를 t로 바꿔주면 되므로 적분할 때 a분의 1, 이건 상수니까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a분의 1 곱하기 라지 ft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t 자리에 ax 더하기 b를 넣어주면 a분의 1 f 라지 f ax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꼴이 문제에서 많이 나오므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아까 시한적분 했으니까 이번에는 부분적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부분적분이 시한적분이랑 다른 건, 시한적분은 이게 그냥 적분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반면에 부분적분은 부분적분법 아니면 이게 적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경우가 뭐냐면 이게 고백꼴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함수가 전혀 연관성이 있지 않다면 그 방법은, 그 함수는 이제 부분적분으로밖에 적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부분적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분적분법은 곱의 미분법을 이제 거꾸로 다시 적분한 거랑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곱의 미분법을 한번 써보면, 일단 fx, gx라는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
노란 색깔은 없다고 생각해 보면 f'(x) gx 플러스 fx g'(x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식은 지금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여기다 각각의 식에다가 인테그랄을 붙여줘도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적분을 각각 시켜주게 되면 이거는 그대로 다시 fx gx가 튀어나오게 되고 이걸 이제 넘겨주게 되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부분적분의 꼴인 인테그랄 f'(x) gx dx는 fx gx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g'(x) dx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걸 fx가 f'x가 돼서 적분됐다. 그리고 gx가 그냥 그대로 gx로 튀어나와서 그대로 됐다. 그 인테그랄 다음에 f'x가 다시 fx가 됐으니까 적분됐다. 그리고 gx가 g'x가 됐으니까 미분됐다 해서 쉽게 외우려고 그적 빼기 인테그랄 미적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식은 그냥 누구나 외우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그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를 미분한 함수를 그냥 쉽게 다시 적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상황에서 치환 적분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부분 적분을 다시 또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일단 논외로 하고 이제 부분 적분을 할 때는 치환 적분과 간단하게 네 가지 원칙만 알고 있으면 쉽게 부분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치환 적분은 어떻게 하면 이 함수가 나올지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분 적분은 그냥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부분 적분을 해야 될 원칙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정 미적 이렇게 외우면 솔직히 어떤 함수를 적분해야 되고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해 보자면 일단 미분하기 쉬운 함수는 로그함수 다함수고 적분하기 쉬운 상합함수 지수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함수를 비교해 가지고 좀 더 적분하기 쉬운 쪽에 가까운 함수를 적분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미분하기 쉬운 함수를 미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분하기 쉬운 순서대로 얘기해 보자면 로그함수 다함수 상합함수 지수함수가 이제 미분하기 쉬운 순서이기 때문에 보통 지수함수는 적분을 많이 하게 되고 로그함수는 미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인테그랄 x 플러스 2 곱하기 2x dx는 2x가 지수함수고 x 플러스 2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적분하고 2x를 적분하고 x 플러스 2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를 미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x 플러스 2는 미분한 함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대로 두게 되면 x 플러스 2가 되고 적분하는 함수 2x는 적분해도 2x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x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리고 x 플러스 1을 이제 미분해줘야 되죠. 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1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인테그랄 2x dx가 나오게 되는데 2x는 적분해도 2x니까 상수만 튀어나오게 되고 그래서 x 플러스 1에 2x 플러스 c가 나오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적분을 이게 하다 보면 치환 적분도 안 되고 치환 적분도 안 되고 그냥 하는 적분도 안 되고 이제 부분 적분도 하려 했는데 부분 적분이 안 된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함수가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무조건 이게 1이 생략돼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nx를 적분한 걸 예시로 들었는데 일단 lnx 적분한 건 외우는 게 편한데 lnx 적분한 건 x lnx 마이너스 x 플러스 c인데요. 이 방법은 일단 생략하지만 방법만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1은 상수함수니까 당함수랑 똑같단 말이에요. 당함수랑 똑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당함수를 미분한다 생각하고 당함수를 적분한다 생각하고 lnx는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한다고 생각해서 부분 적분을 해주게 되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분수 형태의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얘기인데 보통 아까 유동환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수 함수는 이게 분자와 분모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치환 적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치환 적분이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의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치환 적분을 써도 되지만 두 함수의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fx 곱하기 gx분의 1이라는 그 두 다른 연관성 없는 함수를 해석을 한 다음에 부분 적분을 해도 이 적분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두 번 부분 적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부분 적분을 하면 함수 다음에 뒤에 또 인테그랄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함수가 또 부분 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인테그랄 x제곱 코사인 x dx는 x제곱이 당함수고 코사인 x가 상합함수이기 때문에
x제곱을 미분해야 되는 함수고 코사인 x를 적분해야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 적분을 외웠던 공식에 집어넣어 보면 sin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2x sin x dx인데 2는 상수니까 인테그랄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서 마이너스 2의 인테그랄 x sin x dx입니다. 근데 위에 꼴도 지금 인테그랄 x sin x dx도 지금 부분 적분을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x sin x dx를 부분 적분을 해주게 되면 또다시 x를 미분해주고 sin x를 적분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코사인 x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코사인 x dx가 나오고 이걸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코사인 x 인테그랄 코사인 x dx가 나오게 되는데 코사인 x는 코사인 x를 적분하게 되면 sin x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sin x dx sin x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저 위에 있는 밑줄 친 노란색 부분에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 부분 적분한 원래 함수의 부분 적분한 값은 2x 코사인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 sin x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